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사기업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번 달 말에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결정됩니다. 법인카드를 건넨 회사 관계자들이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한 단체가 수사를 지휘한 경찰 간부들을 고소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피의자들이 가입해 있는데 경찰 측은 수사 방해 목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미란 광주시의원에게 법인카드를 건네고 쓰게 한 보성의 어업회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돈을 빌려 쓴 대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3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건 회사 돈 횡령 혐의도 될 수 있는 상황. 보성경찰서는 이 회사 임원의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며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가 경찰서 간부들을 직권남용과 청탁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압수수색 때 영장 제시와 휴대전화 이미 제출 고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간부들이 수사 대상 회사 임원으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통상적인 수사 과정이 아닌 매우 비합리적으로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확인해보니 이 단체의 지역 본부장과 지부장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들입니다. 고발당한 경찰 간부들은 접대는 사실무근이고 압수수색도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 허위 고발에 따른 수사 방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의회는 임미란 의원 징계와 관련해 조만간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달 30일 윤리특위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공대 윤희준 총장 해임 철회와 정치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야당 국회의원 95명이 연명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전에너지공대 감사 지적사항 대부분이 개교 초기 내부 규정 미비로 인해 발생한 거라며 이미 자체 점검 과정에서 확인돼 개선 중인 사항인데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건 감사권 남용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감사는 최고 경영진인 총장을 교체해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에너지공대 운영을 무력화하고 폐교 절차를 밟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두 시도지사는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서 순천의 사례를 배우러 왔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정원박람회 개막 이후에 박람회장을 찾은 자치단체가 160곳이 넘습니다. 정기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여념이 없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았습니다. 박 시장은 노관규 순천시장과 함께 여름 피서객들을 위한 박람회장 콘텐츠를 둘러봤습니다. 올길도 긴 겨울길이 있고 바다하고 놀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영하 18도 되는 그 빙하정원도 있고 여러 군데 시설들이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순천만 정원 박람회와 부산 엑스포 등 남부권 관광 벨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호남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낙동강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순천 사례를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원 사업을 부산도 낙동강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서 추진 중인데 순천으로부터 저희가 많은 것을 좀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순천만 국가정원을 방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의 정원산업과를 신설하고 기후변화 대처에 앞서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순천만 정원 박람회의 성공 비법을 응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앞으로 정원, 또 신재생 에너지 만드는 것 등등해서 우리 순천만 이 국제 정원 박람회에서 배울 게 많아서 좀 보고 배우고 하려고 왔는데 정말 기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 후 박람회 성공 비법과 아이디어를 배우기 위해 순천을 찾은 자치단체는 모두 164곳에 이릅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완도군이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 바이오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부도 해양 바이오 시장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서 완도군이 해양 바이오 산업을 선점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도군이 해양 바이오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부도 해양 바이오 시장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서 완도군이 해양 바이오 산업을 선점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해양의학 분야 학술지인 마린드럭스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전복내장과 해조류 추출물이 코로나19 증식 억제 등 항바이러스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해조류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완도군이 해양 바이오 산업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우선 기업 연구소 등과 함께 해양 바이오 원료를 이용한 각종 소재와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동협력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이미 미국 등 5개국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조류를 이용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다 그동안 추진해온 해양치유 산업을 바이오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도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운영하는 이 센터는 해조류를 특화한 바이오 기업의 연구 성과를 검증하고 해양 바이오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해조류 또 해양 산업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더 많은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해양 바이오 시장 규모를 1조 2천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완도군과 조선대의 협력 연구체제인 유효성 실증센터와 공동협력연구소의 시너지 효과가 관련 산업을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재림 할머니가 별세한 것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김 할머니는 2018년 광주고등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고로 4년 7개월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했다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재상을 등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9건으로 모두 4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LH가 발주한 전국의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광주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 한 곳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 광주시 선운동에서 착공한 600여 세대 규모로 무량판으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기둥 112곳 가운데 42개소의 철근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LH 아파트는 무량판으로 적용한 지하주차장의 기둥 부위에 해당되고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서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서동용 의원과 전라남도 교육청은 어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과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소병철 의원과 서동용 의원은 최근 서희초 사건 이후 학생 인권 조례를 탓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진정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석 연휴가 포함된 다음 달 한 달 동안 섬 지역의 택배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목포와 여수, 신안 등 6개 시군 178개 섬 4만여 명이고 시군별로 배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1인당 지원 한도액 등을 정해 지원됩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섬 주민의 비싼 택배 비용 부담 해소를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해양수산부 신규 사업인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국비 1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밤낮 없이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낮 동안 크게 오른 기온이 밤에도 떨어지지 않아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여수와 목포, 광주, 광양 등에서는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도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흑산도와 홍도에는 폭염주의보가, 그 밖에 전 지역에는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덥겠는데요.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가 36도가 예상되고요. 화수는 37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35도, 구례 36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강진의 낮 최고 기온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31도에서 3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최고 2m,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부터 만조시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높은 물결이 해안가로 밀려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서해안은 1일부터 4일 밤 사이, 남해안은 3일부터 5일 새벽 사이에 폭풍해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에서 36도 사이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